이제 미국 대 중국 무역전쟁 제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업 부채는 160%를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도 이들은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고 꾸준히 버티는 이유는 정부의 보호가 있어서겠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미국 자본이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중국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대로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스무노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무노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무역 전쟁 자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미국은 늘 2인자를 견제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세계 패권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1년 붕괴되면서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미국의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상품 가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용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일 쇼크로 인하여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성을 악화시켜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까지 증가하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시켰습니다. 당시 휘청거리는 미국을 틈타 일본이 치고 올라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1985년 미국은 강제로 엔화의 가치를 절상시키는 플라자 합의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달러에 250엔 하던 것을 120엔까지 낮췄습니다. 즉 일본 입장에서 수출로 1달러를 벌어들이면 250엔을 벌었었는데 플라자 합의로 인하여 120엔밖에 벌지 못하자 수익성이 악화된 일본 기업들은 점점 도산하게 되고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에 빠지게 됩니다. 소련과 일본을 모두 물리친 미국은 더 이상 적수가 없었죠.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 경제는 또 한 차례 휘청거리게 됩니다. 이때 중국은 4조 위안이라는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켰습니다. 미국이 흔들린 틈을 타 성장한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넘버2로 급부상하게 되죠. 또한 2018년 중국은 미국 GDP의 65% 수준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단순하게 경제 성장만 이룩한 게 아니라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계를 통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사일 한 방 쓰지 않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전쟁의 도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과거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는 군대를 동원하여 주변 국가를 정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군대를 함부로 동원하기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선진국이 원하는 대로 후진국을 주무르는 것입니다. 신개념 자본주의 전쟁입니다.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연결하려면 도로와 항만 같은 인프라 시설이 필수적이죠. 돈이 없는 후진국들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낮은 이자로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같은 후진국들은 하나둘씩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서 중국의 인프라 시설을 하나둘씩 넘겨주고 있습니다. 현대판 식민지죠. 최근 들어 유럽의 이탈리아, 스위스까지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갑작스럽게 커지는 중국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부시, 오바마 대통령을 거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됐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러서 커져가는 중국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듯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비중은 해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전체 무역 적자 중 대중무역 적자 비중이 50% 부근까지 도달했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 출범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TPP 탈퇴, 나프타 및 한미 FTA 재협상 등 자국에 피해가 되는 기구와 조약에 변화를 가하게 됩니다. 2018년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에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18년 7월 6일 34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 관세로 같은 금액인 340억 달러의 미국 수입품에 같은 관세 25%를 또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18년 8월 24일 미국은 160억 달러의 제품에 추가 25% 관세를 또 부과하게 되는데 중국도 이에 지지 않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인 160억 달러 제품에 추가 25% 관세를 또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같은 금액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 신소재, 자동차 관련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자동차 위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수출 규모 자체가 다르고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의 종류도 다릅니다. 다음은 미중 교역 규모입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액에 비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즉, 무역 전쟁을 하면 할수록 중국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년 9월 24일 미국은 2천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보복 관세로서 600억 달러 제품에 추가 관세 5에서 10%를 부과하게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 한계에 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러한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무역 적자 때문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상대로 매번 무역 적자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제1의 강대국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GDP 순위가 매번 세계 넘버원일까요? 만약 한국이 이런 무역 적자가 매해 발생했다면 아마 망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GDP입니다. 지속되는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해 GDP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 적자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무언가가 미국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의 10%대에 불과합니다. 무역 적자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적자 폭을 줄이려고 할까요? 줄이면 좋겠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금융 개방을 통해 중국의 천하 통일 계획을 저지하고 나아가 중국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본은 그동안 세계 여러 기업들을 인수합병해 왔습니다. 실제로 알파벳,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표 IT 기업들은 최근 10년간 자국 기업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460개의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한 해의 기업 인수에만 360억 달러를 들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시총은 19년 1월 기준으로 3조 5천억 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웬만한 국가의 GDP를 뛰어넘는 수준이죠. 미국은 막대한 월가의 자본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굴복시켜 왔습니다. 이제 중국 차례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금융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투자도 제한되어 있었죠. 트럼프는 중국이 미중 무역의 수혜자라고 비난하면서 금융을 개방해야 공정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중국의 금융시장은 언젠가는 완전히 개방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의 계획에 중국은 순순히 응할까요? 지금 점점 트럼프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가 품목은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 육성을 위해 시행 중인 중국 제조 2025 분야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즉 세계 넘버원으로 도약하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국 제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18년 4월 시진핑 주석은 금융시장과 자동차 시장 등 중국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의 규모이자 중국 최초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무역항에서 항구의 일부 및 전체를 관세 면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자금, 정보, 인력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표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외국 자본 비율을 20%로 제한두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증권사 등 외국 자본 한도를 51%로 확대시키고 3년 후에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18년 5월에는 외국 기업이 보험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미국계 은행이 마음만 먹이면 중국 토종은행을 완전하게 인수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추가적인 금융 제한이 해제된다면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미국 마음대로 인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기업은 중국 기업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우량한 중국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배당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지분 가치를 점점 키워가면서 지분 양도를 통해 차익 실현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바보처럼 당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제 미국 대 중국 무역전쟁 제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국 증시 상장사의 70% 이상이 국유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업 부채는 160%를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도 이들은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고 꾸준히 버티는 이유는 정부의 보호가 있어서겠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미국 자본이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중국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설명드린 금리의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하여 중국의 대출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도산하는 중국 기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97년 말 한국의 IMF 사태에서 보셨듯이 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지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원하는 최종 목표가 아닐까요?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저와 함께 꾸준히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